시설에 머물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해마다 2,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첫발을 딛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심리 정서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데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김효정 사무국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가정에서 머물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주로 머무는 곳이 바로 청소년 쉼터입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들 중에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거리나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서 다시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데요. 쉼터에서 머물면서 상담이나 주거, 학습, 자립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초록우산재단과 함께 기획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서 지금 당장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정 기간 쉼터에서 머물면서 여러 지원 서비스들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쉼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면은 좋겠지만 한정적인 운영 예산 등으로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록우산에서 이런 가정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보고자 저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와 함께 보호 대상의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지지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자립 교육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을 지원하는 심화활동, 실제로 이러한 현장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20살 함께서기 사업을 기획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던 아이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또 떠나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자립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문제를 가장 어렵게 느끼나요? 저희 이제 친구들이 쉼터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자립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이 아마 가장 걱정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제일 먼저 체감될 경제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소득을 보장을 할 일자리나 초기의 생활비, 주거 마련과 같은 부분들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지는 하지만 아직은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러한 지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는 청소년들이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립이라는 거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쉼터를 떠나는 것 이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맞춤형으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20살 함께서기라는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청소년들 몇 명이었고 반응들은 어땠는지요? 저희 이제 해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선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쉼터나 자립지원관 18개 시설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 95명에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청소년들의 사업 참여 소감이나 성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든든하다 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청소년들의 참여 소감을 받았었는데요.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몰랐었는데 1년간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확인을 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청소년도 있었고요. 단순한 지원금 외에 자립지원 교육 지원까지 받아서 쉼터 선생님과 하루 종일 진로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런 불안들이 없어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든든해졌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지원들을 토대로 건강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는데요. 지원을 받은 모두가 이 지원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립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사례나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지원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교육이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돼서 뭐 관련 이제 학교로 진학하게 된 청소년도 있었고요. 직업군의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뭐 해당 지원 사업으로 유도학원을 다니면서 대회에서 금메달도 땄고 부사관 자격 시험 책 등의 지원을 받아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사업 담당자로서 좀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의 성과를 보았을 때,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진로를 정하고처럼 결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조금은 막연하거나 부정적이기만 하게 생각했던 자립과 진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거나 혹은 실제 지원을 받고 체험까지 해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중물이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연한 불안을 거두고 또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 가정박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가정막 청소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사실상 단편적이고 일회성적인 도움을 좀 넘어서서 경제적인 안정, 주거 안정,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직업 역량 강화 같은 핵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속 가능하고 맞춤형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적 지원은 단순히 청소년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와서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게 자리 잡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좀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마다 2,500명의 청소년들이 별다른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나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더 많은 지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